주식 초고수의 상위 1%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UX랩팀 전윤호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에 굉장히 어려운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단기 트레이딩의 초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정말 엿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최근에 이 성장주들에서 경기 민감주로 이제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네. 시각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초고수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가요? 예, 금일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는 한일시멘트, S-오일, 메리츠 금융지주, 다날, LG이노텍, 로보스타, 현대글로비스, 펄어비스, KPX 생명과학, 유진로봇 이렇게 10종목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초고수들은 여전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여전히 성장주들을 매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뭐 S-오일이라든지 메리츠 금융지주, LG이노텍 이런 좀 탄탄한 종목들, 현대글로비스도 있네요.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매수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ES라는 이제 전자 가전 쇼가 진행이 되면서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주식들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뭐 로봇 관련한 주식들, 또 자동차 관련한 주식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을 탑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성장주를 이제 많이 오늘은 이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위에 올라 있는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는데도 오늘은 네. 이제 초고수가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 급락을 이용한 저가 매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회사는 이제 2월 4일까지 자사주 매각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사주 매각 사유는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시멘트주들이 석탄값 인상이라든지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어떤 그 베이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판매 또는 판가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 어떤 이벤트로 주가가 급락을 할 때 이제 초고수들은 이제 같이 이제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메리츠 금융지주나 S-오일 보고 싶은데요. 최근 5일 동안 주가가 일종의 연초부터 좀 상당히 성장주 쪽이 안 좋으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조금 시장이 약간 좀 불안정성이 확대가 될 때는 초고수들은 대체적으로 예전부터 데이터를 보면 대형주라든지 좀 안전마진이 있는 주식으로 좀 갈아타는 모습을, 그러니까 잠시 파킹, 그러니까 피해 있는 거나 아니면 또는 또 종목을 교체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랑 S-오일 주식을 계속 사고 있었고, 또 오늘도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인이 14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 S-오일 다 공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주식이고, 또 실적 또한 아주 좋아지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초고수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바탕이 되고 주주 환원책이 있는, 그래서 주주들이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로봇 관련주가 또 눈에 띄어서요. 네. 로보스타, 유진로봇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동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이때 사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 초고수들이 사고 있다는 거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서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어떤 CES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테마성 또는 단기 트레이딩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주식들도 다 비슷하지만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기대감으로 상승할 때 뭐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게 좀 장기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술이냐, 또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업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같이 접근하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차나 현대기아차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현대차나 기아차 또는 외국 회사에서 전기차 또는 전장 부품 또 관련한 어떤 비즈니스를 창출을 해낼 때 그때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선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늘은 많이 오르지만 좀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의 상승이 굉장했잖아요. 그리고 네. 현대글로비스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실렸고, 현대글로비스는 블록딜이 있었는데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을 하나 살 때 현대모비스가 좋을까요? 현대글로비스가 좋을까요? 그거는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고,
뭐 어떤 그 주주 일가, 그러니까 대주주 일가의 어떤 지분이 이제 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일종의 물류회사고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 저보고 사라고 한다면 제 성향상 현대모비스를 택할 것 같긴 하지만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구체적인 실적을 체크해가면서 성장성을 체크해가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기아차는 기본적으로 지금 CES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상당히 어떤 그 뭐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변화하는 모습, 또 미래 성장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회사가 새로운 뭐 로봇하고 또 차하고 IT 기술과 같이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보면서 관련한 비즈니스를 같이 보는 것이 투자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팔고 있나요? 지금 포스코를 좀 팔고 있는데요. 포스코 1위, 효성화학, SK하이닉스, 현대미포조선, 현대오토에버. 오늘은 유난히 현대자가 많이 네.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뭐 그룹은 좀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좀 대형주 중에서도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 4일 연속 외인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주주 천화 정책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사실 뭐 주가 상승과 다르게 또는 초고수들은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오늘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작년에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후 소각을 했기 때문에 뭐 주주 친화 정책은 아주 강력하게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싼 원료가 지금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도 좀 이렇게 오늘은 매도하지만 초고수가 매도한다고 해서 뭐 같이 매도할 건 아니고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예.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상장은 안 한다고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컸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고수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네.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나 뭐 이런 에코캡 같은 전기차 부품주도 계속 이제 오늘은 팔고 있는데요. 뭐 매도의 어떤 뭐 매수했느냐 매도했느냐 이게 아니라 좀 종목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찌됐든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이 계속 시장의 관심 또는 초고수의 관심을 이제 사면서 순환매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주 안에서 지금 컴투스 홀딩스를 매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건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오늘 또 갑자기 또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뭐 환율이 안정되면서 다시 성장주가 다시 올라가는 그 시장 속에서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오늘은 단기 매매 접근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장이 아무래도 오늘은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 데이터니까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컴투스 홀딩스 또는 게임주를 바라볼 때 작년에 이미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랐기 때문에 네. 컴투스 홀딩스도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은 계속 좀 기간에 좀 장기간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관점으로 좀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이제 본인 또는 컴투버스라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기 전 또는 수익을 낸다는 어떤 확신이 들 때 다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끊임없이 관찰해 가면서 이제 조금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가 올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거래일 동안 매수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까지 샀던 종목들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아, 만도, 현대차 이렇게 세 종목 자동차 관련주가 세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BNC, 일동제약 같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를 5일 동안 샀습니다.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어떤 전통 IT주를 같이 샀고요. 시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하락 시에 대형주로 좀 갈아타는 분위기가 뭐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초고수 데이터를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종목에 대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좀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이 매매를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 시에는 좀 대형주로 갈아타고 좀 성장주가 어떤 테마가 할 때는 같이 따라 들어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최근 5일 동안에는 시장이 좀 불안정했기 때문에 자동차, 조선, 반도체 같은 실적 대비 우리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외국
애널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여러 가지 주식, 또 자동차 관련 주식, 기아, 만도, 또 조선주, 현대차 이런 주식들을 같이 이제 매수를 5일 동안 많이 한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이 3일 연속 동반 순매수를 했습니다. 조선주가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데 이제 그 중에서 중형 선박을 이제 건조하는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 이제 초고수는 픽을 했고요. 기존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어떤 수주 잔고가 있고 중형선 시장에서 어떤 강자죠. 그리고 최근에 그 조선주 뭐 다 리포트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석 자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LPG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메탄올 원료를 바탕으로 한 이제 MR, 그러니까 미디엄 레인지 탱커, 그러니까 중형 탱커 같은 것들을 어떤 친환경 선박 트렌드에 맞게 재건조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초고수들도 같이 이제 그 순매수 행진에 동참을 한 것으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린 현대기아차 같이 보시면 5일 동안 초고수들도 현대기아차 같이 매수를 했는데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자동차주가 주가상으로 사실 좀 좋지는 않았으나 CES 같은 데서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모빌리티 회사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로봇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UAM이라는 어쨌든 도심 항공 서비스 같은 어떤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또는 회사의 전환점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어떤 대형주 중에서도 국가대표 기업 같은 주식들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단기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5일에는 확실히 시장 하락할 때 경기 민감주를 담았다는 점, 이제 그중에서도 현대 미포조선은 오늘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5거래일 동안 매도했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주 중에서 동진 세미킴이라든지 그다음에 IT 관련 이제 삼성전기,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아까 이제 컴투스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중에서 이제 LG 이노텍 오늘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5일 동안 순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딱 말씀드린 5일 동안에 이제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종목의 매매 데이터는 나와 있지만 오히려 이제 조금 종목을 좀 그러니까 깊이 있게 좀 관찰을 하다 보면 실적, 성장 또는 주주환원 정책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LG 이노텍 같은 경우인데 이제 5일 동안 초고수들은 순매도를 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뭐 자율주행차 또는 IT 관련한 비즈니스가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폴디드 줌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폴더블 폰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어떤 카메라 제품군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증권회사가 계속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좀 상향을 한 상태이고, 이런 종목들은 초고수 리스트에서 보시면서 이게 좀 초고수가 사고 있는데 5일 동안 왜 매도를 했지 한번 이슈를 관찰해 보시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거래일 동안 순매수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죠. 예, 아까 말씀드린 한일시멘트 오늘은 급락을 하고 있지만 한일시멘트 5일 동안에 이제 21%를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5일 동안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주가 급락 시에 오늘 오전에 이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3위의 DTR 오토모티브인데요. 네. 지금 어찌됐든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나 전지주 쪽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CES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전기차, 전장 부품에 대한 어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DTR 오토모티브도 이제 전기차 방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지금 두산공작기계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익을 보면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3분기 실적만으로도 이제 작년 실적을 뛰어넘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뛰어넘은 회사입니다. 현재 시총 7,300억대인데 2021년 기준으로 실적이 PER이 한 10 정도 되는데 어쨌든 외형 확대와 또는 수익 구조가 좀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제가 좀 관찰해 볼만하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모트렉스라든지 이런 자동차 관련주 또는 HSD 엔진이란 같은 어떤 그 조선주 관련주,
그다음에 효성화학이 지금 오늘 주가가 오르는데 최근에 효성그룹주가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효성그룹주 관련한 어떤 주식들은 같이 리스트를 보시면서 같이 이제 좀 묶어놓고 섹터 기준으로 또는 그룹주 기준으로 판단을 좀 관찰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보니까 확실히 이번 주 시장 특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차 전지 안에서도 소재주들은 다 빠졌지만 이 완성차와 함께 갈 수 있는 장비 부품주들 그리고 뭐 자율주행 부품주들도 함께 움직였다는 점 네.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 초고수의 선택 미래에셋증권 UX랩팀 전윤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